안녕하세요. 보험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암치료비 보험 베스트 3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치료비 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두고 보셔야 되는지 선택 기준 3가지를 먼저 짧게 짚어드릴게요. 암치료비 보험은 첫 번째, 고가의 비싼 항암 치료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겠죠. 두 번째는 진단비처럼 1회만 보장하고 끝나는 보험이 아니라 전이가 되거나 재발을 하거나 하는 등 장기적인 치료를 했을 때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을 한번 찾아봤고요. 세 번째로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해야 된다. 이런 3가지를 전부 충족하는 베스트 3 상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상품 소개해 드리고 각 상품의 차이점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장점과 단점 체크해 보시고 선택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콕 집어서 추천 상품 1위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암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답변 드리고 극가성비 추천 항목 3가지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베스트 3 상품인데요. A사, B사, C사 이렇게 3가지를 추려봤고요. 공통점은 기급여 암치료비는 이렇게 3개 회사 모두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C사의 경우는 급여, 비급여 전부 보장이 되는 암치료비 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 시 3천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3천만원씩 보장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급여와 비급여가 대체 뭐냐? 기본적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급여 치료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치료를 말하고요. 이 급여 치료는 환자가 100% 부담해야 되는 치료다. 쉽게 말해서 새로 출시되는 고가의 신약이라든지 최첨단 방사선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급여 치료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A사의 경우는 비급여 암 치료에 집중된 플랜인데, 차이점은 비급여 1억 치료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억 한도 내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플랜이고요. 추가적으로 특정 치료비 2천만원, 수술 약물 방사선을 각각 2천만원씩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원 들어갔고요. B사의 경우는 똑같이 비급여 암 치료비인데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암 주요 치료 시 수술이나 방사선을 했을 때는 2천만원, 약물 치료 시는 5천만원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C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급여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확률을 조금 더 넓혀서 급여 치료를 했을 때도 약물 방사선 각각 3천만원씩 1회 한도로 보장을 해준다 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로 암 주요 치료 시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 시 5천만원, 중입자 방사선 이 부분은 사실 B사랑 거의 유사하죠. 비슷한데 B사와의 차이점은 B사는 만기까지 보장이 되지만 여기는 10년 지급형으로 10년 동안만 지급이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들어보셔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2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급여 치료로 약물과 수술, 방사선 치료 3가지를 받았을 경우에 각 회사 상품을 가입했을 때 얼마를 지급할 수 있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셔서 이 암의 크기가 너무 크면 수술 전 선행항암 치료라는 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줄여놓고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그 이후에 완벽하게 찌꺼기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까지 시행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정부 지원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암이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고 C사로 가입하신 분들은 약물 치료 3천만 원, 방사선 치료 3천만 원 각각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 6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들은 한 번만 지급하는 진단비 같은 담보기 때문에 한 번 지급하고 소멸이 되겠죠. 없어지죠. 그리고 A사와 B사는 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례 2번을 보시면 이게 정말 대형 리스크거든요. 폐암 진단을 받고 이게 전이가 되고 재발이 돼서 3년 동안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면역 항암제를 3년 동안 계속 받고 방사선 치료와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되는 비급여 수술, 로봇 수술 같은 거 이렇게 받았을 때, 자, C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사는 당연히 약물 방사선은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없이 보장을 하니까 6천만 원 지급하고 이 담보는 사라지죠. 그리고 비급여,
B급여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치료 시 5천만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곱하기 3년 하면은 총 2억 1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수술 방사선도 했는데 왜 5천만 원씩밖에 못 받나요? 그 이유는 시사의 경우 수술 약물 방사선 중에서 연간 한 번만 지급을 합니다. 즉각 지급이 아니라 한 번만 지급한다. 그래서 통합 지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억 1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기사의 경우도 비급여 치료 시 5천만 원씩 3년 동안 지급을 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만 지급받고 끝입니다. 시사와 마찬가지로 수술 방사선 약물을 치료 행위별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셋 중 하나만 연간 한 번씩 지급하기 때문에 5천만 원씩만 지급을 한다. 그런데 A사가 좀 다릅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비급여 1억 치료비에서 얼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총 7천만 원이 일단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비용이 세부 사항을 보면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억이죠. 그런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은 또 여기서 1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비급여 1억 치료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간 1억 한도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7천만 원, 3천, 총 1억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특정 치료비 2천만 원. 이거를 제가 아까 각각 지급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랑 시사랑 다른 게 수술, 약물, 방사선 각각 2천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총 3년 동안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4억 7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C사랑 비교를 해봐도 9배 이상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형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형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이 A사의 상품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거나 장기적인 고가의 치료를 연속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전이가 되거나 재발했을 때 그럴 때도 나의 어떤 가정 경제가 파탄할 만한 그런 리스크는 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보험사가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어요.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 40세 기준으로 남성 3만 6천 원대, 여성 2만 9천 원대. 오히려 남성은 비사보다 저렴하죠. 그리고 시사보다도 저렴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 중에서도 비사보다는 약 3천 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시사의 경우는 확률을 좀 더 높였죠. 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보험료가 조금 더 높다. 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험료는 사실 5년 건강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10년 동안 내가 특별한 입원료 수술력이 없어서 심사 통과가 가능하다. 굉장히 건강하다 하신 분들은 각 상품별로 최대 30% 이상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부터 보면은 보장 범위가 일단 넓다. 급여 치료도 보장되면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타사의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와 비교했을 때도 한도도 굉장히 높게 들어가고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이 상품도 꽤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단점은 통합 치료 행위 별이 아니라 통합 연간 1회만 보장한다. 그리고 10년 지급형이다. 라고 해서 장기적인 재발이나 전이에 좀 취약한 편이고 단기간에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는 좀 불리할 수 있다. 비사 같은 경우는 장점이 여성분들에게 보험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상품이고 보험 만기까지 보장이 됩니다. 내가 한번 암 진단을 받고 보장을 받더라도 10년, 20년 뒤 다른 암이 찾아와도 보험 만기가 90세면 90세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단점은 통합 연간 1회만 보장이 된다. 근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한 가지 치료만 하는 경우보다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으면서 표적항암제를 받던지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어떤 치료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 이런 비사와 시사의 통합 치료 한 번만 되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보완된 게 새로 출시된 A보험사 상품인 거죠. 비급여 암치료비 보험 중에서 저는 이 상품이 가장 좋다라고 요즘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보험 만기까지 보장이 되고 치료 행위별로 각각 보장이 되고 세 번째, 보험료가 일단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장기간 유지하기도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런 세 가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상품이 저는 이 회사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회사에서도 이 비급여 암치료비 1억 치료비를 출시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좀 비쌌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상품에는 또 단점이 있죠. 이 상품의 단점은 암치료비 외에 다른 특약을 복합적으로 넣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어떤 보장을 설계할 건지에 따라서 또 선택해야 되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고 상품을 쪼개서 두 개로 나눠서 가져가거나 설계 구성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준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면서 실질적인 대형 리스크를 보장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암치료비 보험 베스트 1위 상품은 이 A사 상품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괜찮을 수 있다. 가성비 차원에서는. 다만 보험료 차이가 A사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라면 A사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불안하다. 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도 보장받는 걸로 좀 더 넓혀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대비 굉장히 좋은 조건은 맞으니까요. 이 상품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암보험 가입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세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유병력자, 과거 병력이 있는 분들은 보험료가 비쌀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에는 유병력자 보험 중에서도 과거에는 뭐 5년 동안 입원 수술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상품까지만 판매가 됐었지만 요즘에는 이걸 10년으로 굉장히 길게 물어보는 형태의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일부 상품의 경우는 이 건강치 5년형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보험료가 비싸다. 대체적으로는 비쌀 수 있지만 무조건 비싼 건 아니니까 내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존에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점검은 해야겠죠. 이게 5년, 10년 이렇게 짧은 갱신형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해당 특약 항목들을 삭제를 하거나 뭐 감액을 해서 낮추거나 여러 가지 또 방안이 있으니까요. 일단 정확한 정밀 검사 점검이 좀 필요하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제가 소개해드린 암치료비 보험만 보완하시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언제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질병보험은 특히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연령에 비례해서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또한 내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병력이 더 많다라는 거는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프기 전에 연령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하면 좋은 극가성비 항목 세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릴 때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넣어드렸잖아요. 이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국내에도 연세 세브란스 딱 한 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암이나 전립선암에 효과적인 치료라고 알려져 있고 후유증도 적고 하지만 가격대가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특약은 별도로 추가하시면 보험료도 얼마 안 하니까 반드시 꼭 추가해서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유사암 납입 지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유사암, 갑상선암이나 초기암 단계 유사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남은 보험료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요즘에 많이 하기 때문에 유사암 단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얼마 안 하니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식수술 3종 세트와 양성 뇌종양 진단비 이거는 암 보장과는 조금 별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얼마 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일을 길게 쉬게 되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식수술 굉장히 대형 수술이잖아요. 이
보험금이 1,000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까지 나오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는다면 추가해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암보험 가입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직장암인데 감기로 병원 한번 갔다고 보험 해지?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간편보험에 가입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직장암 의심 소견을 받고 이제 확정 진단을 받으신 거죠.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보험 계약은 해지한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근거는 이분이 가입하기 2개월 전에 급성 기관지염, 그냥 기침감기예요. 기침감기로 하루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 해지를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암보험은 사실 골절 진단비 30만 원 이런 거는 보험사가 쉽게 줍니다. 하지만 암보험을 청구했을 때 수천 수억 원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험사가 청구했네 지급할게요 이렇게 바로 지급을 할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절차,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해서 가입하기 전에 이분이 꼼꼼하게 병력을 알리고 가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조사는 해보고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좀 까다롭게 가입 심사 과정을 챙겨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MRI 안심가입 서비스라고 해서 과거 병력을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고지를 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하지 않도록 고객분들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보험인사이트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비교 설계안부터 보험 가입 상담 등 여러 가지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